안녕하세요. 닥터 CY입니다. 리모트 센싱의 기본 개념 두 번째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구 위에는 평상시에도 많은 인공위성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랜드셋은 지구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미국 지질조사국인 USGS와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랜드셋 프로그램은 1972년 랜드셋 1 위성으로 시작하여 랜드셋 A에 이르는 현재까지 우주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구의 지표면을 기록해왔습니다. 1981년 랜드셋 4부터 각 위성은 다중 스펙트럼 및 열 계측기를 사용하여 지표면을 2주에 한 번씩 30m 해상도로 촬영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랜드셋 데이터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기간과 다중 스펙트럼 센서에서 얻어진 풍부한 데이터로 인해 지구 관찰 데이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들 데이터는 농업, 지질학, 산림학, 지역계획, 교육, 지도 제작, 지구변화 추적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위기 상황의 긴급 대응과 재난 복구에도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USGS 및 나사의 개방 데이터 정책 덕분에 이 데이터 세트는 USGS 사이트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의 영상을 참고로 리모트 센싱의 기술 배경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리모트 센싱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중 스펙트럼의 파장 범위의 밴드가 주로 활용되는데요. 이들 파장은 지구 표면의 사물체의 종류와 습도, 밝기, 색깔 등등에 따라서 반사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지표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분석이라는 단어보다는 리모트 센싱에서는 이미지 해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그 활용의 예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들 밴드 중에 블루, 그린, 레드, 우리가 잘 아는 RGB 컬러만을 골라서 지표면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미국 플로리다주를 들여다보죠. 지금 보이는 지표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색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자연색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녹색과 근적외선, 적외선 2의 밴드를 겹쳐서 지구 표면을 들여다볼까요? 이들 다중 스펙트럼 데이터는 나무와 감목이 섞여 있는 숲, 풀, 습지 등의 대비를 크게 해주어서 그 구분이 쉽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색상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색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파장 조합을 가짜 이미지, 즉 false color image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green, red, 그리고 근적외선 밴드를 겹쳐보죠. 이들 밴드의 조합은 컬러 적외선 필름에서 얻을 수 있는 이미지 유형과 비슷한데요.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에 활동적인 초목은 근적외선에서 많은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목이 울창할수록 빨간색이 강하게 반사를 하게 되어 눈에 띄죠. 이렇게 스펙트럼의 특성을 구분하여 조합을 달리하면 다양한 지구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지구의 이미지 위에 열 밴드를 사용하여 화제를 감지한 영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집중적으로 화재가 감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광범위한 초원 지역에서 활발하게 화재가 일어나는 것은 아마도 농업용 화재로 의도적인 토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리모트 센싱의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 해석을 할 때의 중요한 점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올바르게 알고 종합하여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예로 호주의 산불은 어떨까요? 붉게 표시된 지역은 녹지대를 나타냅니다. 울창한 나뭇잎은 근적외선에 반사되어 빨갛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원안이 거뭇거뭇하게 변한 것으로 보아 녹지대가 많이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이미지는 호주의 산불로 인해서 호주 남동부 해안의 태즈메니안 해 주변 지역에 퍼지는 연기를 칼립소 라이달 관찰 결과를 보여주는 이미지로 나사가 발표한 영상의 스크린 캡처입니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나사의 아쿠아 위성에 있는 모이즈 기기에 RGB 컬러의 밴드를 조합한 이미지인데요.
14.5km 이상의 고도에서 화재로 인한 두꺼운 연기층이 보입니다. 짙은 블루로 음영이 보이는데 불투명한 연기 아래에서는 라이다에 신호가 없기 때문이죠. 2020년 1월 5일 기준으로 4,0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연기가 감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립소라는 인공위성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칼립소 인공위성은 The Cloud Aerosol Lidar and Infrared Pathfinder Satellite Observation의 앞머리 글자를 따서 그렇게 부릅니다. 칼립소는 2006년 4월 28일 미국의 나사와 프랑스의 CNES의 조인트 프로젝트로 쏘아올린 환경관찰 위성의 하나죠. 칼립소 위성의 임무는 구름, 대기 에어로졸 층에 있는 공기 중에서 생성되는 입자들의 역할과 영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에 탑재된 카메라는 지구를 훑듯이 사진을 찍는데 모든 사진은 반드시 겹치게 찍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도 둥글지만 지표면이 편편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사진을 찍은 시기와 시간대 등에 따라서 그림자도 발생하므로 distortion, 즉 비틀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이어지는 사진을 겹쳐서 GCP, Ground Control Point라고 부르는 점을 서로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한 장으로 이를테면 녹여 붙이는 것과 비슷한 모자이킹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인공위성에서 보내오는 이미지를 목적에 맞게 밴드 처리를 한다거나 지도 제작을 위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특수한 소프트웨어와 스킬 그리고 관련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리모트 센싱 작업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것들입니다. 이 중에 ArcGIS는 마켓쉐어가 가장 큰 GIS 소프트웨어입니다. ArcGIS의 툴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작업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리모트 센싱 레벨의 전문적인 판독 작업과 고도의 분석 작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3C는 토양에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좋은 소프트웨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MV는 현재 제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며 ArcGIS 프로 라이센스도 조만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들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에 대해 실습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화면은 EarthS사의 Imagine이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화면의 작업은 인공위성 이미지 데이터의 밴드 중에 녹색의 반사가 강한 근적외선 밴드를 활성화시키거나 동시에 밴드를 우리 눈에 익숙한 화면으로 바꿔가면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녹지대와 주택 혹은 도로 등의 벡터 데이터를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가 완성되어 갑니다. 이 작업을 리모트 센싱에서는 Vector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위성 이미지의 데이터에 작은 셀은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셀의 고도값을 가지고 등고선을 생성합니다. 등고선은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요. 역으로 마이너스 고도값을 가지고 이렇게 해저 지형도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리모트 센싱 기술은 최근 해양 자원의 각축을 둘러싸고 해저 지형도 제작의 중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뿐만이 아니라 국력의 척도로서 정밀한 해저 지형도의 완성을 위한 작업은 국가 기반 산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저 지형도가 완성되면 해저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해저 지질도의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젊은 기술자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해저 지형도를 다운로드 받고 싶다면 여기에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관심과 구독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